자, 안녕하세요. 요즘에 뉴스 보다 보면은 막 빌라왕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막 줄줄이 죽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오늘은 그와 관련해 가지고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허그에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보험금을 이행 청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간략히 알려드리고, 그리고 각종 이슈들을 좀 말해볼까 합니다. 오늘 내용은 듣다 보면 좀 혈압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고혈압 약을 먹고 있거나 아니면 뭐 고지혈증 약을 먹고 계신 분들 좀 주의해서 들을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임대인이 죽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꽤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 대한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전세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죠. 일단 일반적인 전세 사고가 났을 때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1번, 집주인에게 퇴실 고지를 한다. 전세 세입자는 문자, 그리고 우체국 내용 증명, 그리고 법원의 공시송달을 통해 가지고 이 집에서 이제 나갈게요, 이렇게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게 되겠죠. 이제 문자를 안 받으니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고, 내용 증명이 갔는데 반송돼서 돌아오니까 법원에 가서 공시송달까지 보내게 되는 건데, 그럼 이 과정에서 연락이 계속 안 되는 거니까 사고가 났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을 알게 되고 이제 바로 은행에 가서 대출을 연장하고, 그리고 전세계약 만기 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가지고 이제 본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소실되지 않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허그에 가가지고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하게 되죠.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 보증보험을 이행 청구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임대인이 사망하잖아요.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1번 과정부터 일단 엄청 어려워집니다. 왜냐면은 집주인에게 퇴실고지를 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과정은 일반적인 전세 사고가 났을 때랑 비슷비슷합니다. 일단 1번, 집주인에게 퇴실고지를 합니다. 집주인한테 문자를 보내요. 방 빼겠다고. 근데 연락이 되지 않죠? 당연히 돌아가셨으니까 연락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요. 내용증명 당연히 어떻게 돼요? 반송되겠죠?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은 내용증명 그 반송 서류랑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기부등본 이렇게 4개를 챙겨가지고 주민센터로 가면 됩니다. 주민센터로 가면은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주민등록 초본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집주인이 죽었구나, 이 사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가면 됩니다. 네, 다음 단계는 바로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법원에 가가지고 보내는 건데요. 임대인이 죽었더라도 공시송달을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에다가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자 입양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재적등본 이렇게 6가지를 요구하면은 그 보정명령을 받는 과정 중에 이 6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시송달 과정을 통해서 이 6개를 받으면은 이제 뭘 알 수 있느냐? 상속인을 알 수 있죠. 상속인. 그 죽은 임대인의 상속인이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해가 조금 되는 게 하나 있죠. 내가 만약에 공시송달 보내기 전에 집주인이 죽었다는 걸 알았더라도 이 6개의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공시송달을 보내야 되는구나. 이게 상속자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보내는 거구나.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공시송달 보내고 나면은 이제 상속인들이 파악이 좀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거 아시죠? 상속받을 때 1순위는 직계 비속 및 배우자였고, 2순위는 직계 존속 및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그리고 4순위는 사촌인의 반계혈족. 그래서 그 공시송달을 통해 보낸 자료를 통해 가지고 각각 1순위부터 4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쭉 이렇게 분류를 일단 해놔야 됩니다. 분류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각각 연락을 해봐야 돼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사람들한테. 그래서 뭘 물어봐야 되냐? 누가 상속받기로 했는지 물어봐야 돼요. 누가 그 재산을 상속받기로 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시송달을 통해 보낸 자료를 통해 가지고 쭉 이렇게 연락을 돌려보다가 누가 상속받기로 했는지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상속받겠다는 사람이 확실히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서 퇴실 통보를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상속을 제대로 받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야. 막 1순위에서 막 상속 폭이 나오고, 막 2순위 가니까 사람들이 막 상속 받을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상속자들이 상속 받을지 말지 고민 중인 경우, 전세 세입자는요 무조건 무릎 꿇고라도 빌면서 상속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대신에 상속 한정 승인이라도 받아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상속 한정 승인 받으면은 그 한정 승인 한 사람이 좀 빚쟁이들이 막 찾아와서 자기 거 빚 갚으라 그러고 좀 골치 아파서 그렇지, 그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지면은 그 빚을 본인이 갚을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좀 그냥 골치 아파지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좀 골치가 아파지는데 대신에 상속 한정 승인이라도 받는 사람이 나와줘야 그 사람한테 내용 증명 보내서 퇴실 통보하고 나중에 허그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고민하고 있는 사람 있다, 그럼 무릎 꿇고 찾아가서 한정 승인이라도 받아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정 승인 하겠다는 사람이 나온다, 그럼 그 사람한테
퇴실 통보 내용 증명 보내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도 상속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그럼 법원에서 상속 재산 관리인이 선임이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보증보험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면은 보증보험 받으려면은 누군가 확실히 상속을 받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한정 승인이라도 받아줘야 돼요. 모두가 다 1에서 4순위가 모두가 다 상속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퇴실 통보를 평생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진짜 산으로 간다, 큰일 난다. 자, 그래서 만약에 상속받겠다는 사람이 확실히 나오거나 아니면 누군가 한정 승인을 받아주겠다고 한다면은 이제 여러분은 바로 은행 대출을 최대한 연장하고, 그리고 전세 계약 만기 날 이후에 곧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거 두 개는 일반적인 전세 사고 났을 때랑 똑같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특이한 과정 중에 하나가 전세 계약 만기 날 이후 상속 대위 등기라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 원래 일반적인 경우에는 죽은 임대인의 부동산을 이제 상속받을 사람이 본인이 이제 등기를 하겠죠. 만약에 이제 뭐 임대사업자를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빚보다 재산이 훨씬 많았던 거야. 그럼 막 자식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이건 내 거고 이건 내 거고 이러면서 서로 막 가져가려고 하겠지. 그래서 막 그렇게 재산이 훨씬 많았던 경우에는 막 누군가 먼저 자기가 등기 치려고 빠르게 등기 치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상속인이 곧바로 등기를 쳐주면은 정말 다행입니다.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근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 임대 사업자가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경우, 막 갭 투자 무리하게 하고 막 레버리지 막 무리하게 당기고 막 빌라 왕인 경우, 막 이런 경우는 자식들도 알겠지. 아, 우리 부모님이 임대 사업 하셨는데 뭔가 갭 투자를 좀 무리하게 하셨던 것 같아. 살아생전에 아주 떵떵거리면서 잘 사시긴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냥 거의 다 그냥 빚이었고 실제 알맹이는 얼마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막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 이거 재산을 상속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이게 알맹이가 남는 게 있을까, 아, 아니면은 더 빚이 많은가, 막 이러면서 고민을 엄청 할 거예요. 그 와중에 막 상속 포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막 그런 와중에 전세 세입자가 찾아와가지고 막 제발 한정 승인이라도 해주세요, 저 인생 큰일 납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부탁을 해서 한정 승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렇게 상속 한정 승인을 해준다는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그 한정 승인을 해준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엄청 미적거립니다. 진짜 등기도 안 하고 막 끝까지 막 계속 재고 시간만 질질 끌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거 빨리 등기를 상속자한테 안 넘기면은 보증보험을 못 받아요. 그거 빨리 등기를 넘겨줘야 돼, 다음 상속인들한테. 그래서 그 상속 등기를 대신해주는 거예요, 전세 세입자가. 그 임대사업자의 상속인들을 위해서 전세 세입자가 상속 등기를 대신해주는 겁니다. 돈도 엄청 많이 들어요. 600에서 9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 많이 드냐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전세 세입자가 세금을 대신 내주는 거거든. 와,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이없죠? 어떻게? 임대인이 완전 나쁜 놈이야. 근데 그 임대인이 죽어가지고 그 임대인과 관련된 상속자들이 아, 이거 상속을 받을까 말까, 뭐 한정 승인할까 상속 포기할까 이러면서 막 엄청 미적대고 있는 거예요. 한정 승인 한다고 했는데도 막 등기 안 치고 막 엄청 미적대고 있어. 그 와중에 어쩔 수 없이 빨리 그 과정을 앞당겨야 되니까 본인은 빨리 보험금 받아서 신용불량자 면해야 되니까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들의 그 나쁜 놈들 가족의 취등록세까지 대신 내주면서. 참 어이없죠. 이 제도가 이렇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보험금이 1, 2억인데 뭐 600만원 900만원 아낄 필요가 있나? 빨리 그 1, 2억 청산 못하면 본인은 더 큰일 나는데 일단 600만원 900만원 투자해야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했다면은 허그에서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일반적인 전세 사고가 났을 때랑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나서 좀 몇 가지 따져볼 만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슈라고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슈 1번. 그런데 모두가 상속을 포기해서 만약에 법원에서 상속 재산 관리인이 선임되게 되면은 보증보험은 도대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민법상 상속 1에서 4순위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보증보험 이행 과정 중에 집주인에게 퇴실고지 과정이 진행이 안 됩니다. 이 보증보험 이행 과정 중에 집주인에게 퇴실고지는 임대인이나 아니면 임대인이 죽었을 때는 그 상속인들한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임대인도 죽어서 없는 거고, 모두가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상속인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퇴실고지 진행이 아예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례로 인해서 막 기자회견하고 막 이거 문제다 이러면서 보험금을 수년째 못 받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슈 2번. 만약에 그 죽은 임대인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연락이 잘 안 돼. 뭐 연락처도 모르겠고 연락이 되지 않아가지고 전세 계약 종료 2달 전까지 퇴실 통보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허그에서는 이런 경우를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봅니다. 너가 2달 전까지 퇴실 통보 안 했잖아. 그거는 원래는
그냥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한다는 뜻 아니야? 전세 더 살겠다는 뜻 아니야? 이렇게 허그에선 그냥 바로 해석해버려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죽으면은 임차인은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된다. 상속인을 파악하고 연락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3번. 임대인이 죽은 경우 퇴실고지부터 상속 대위 등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이런 각종 과정이 막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얘기들 들어보면은. 근데 은행 대출 연장은 막 6개월 막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은행 대출이 6개월밖에 연장이 안 됐는데 보험금 받기까지 막 1, 2년이 걸린대.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은행 대출은 어떻게 갚나? 그러니까 결국에 임대인 사망 이콜 임차인 신용불량자 등식이 지금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임대인 사망 시 은행 대출을 더 길게 연장하는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상속자들이 상속 받을지 안 받을지 막 고민하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아까 한정 승인 받아주세요 이러면서 설득해야 된다고 한 경우, 그 경우 상속 한정 승인은 그 임대인이 죽고 난 날로부터 3개월 안에만 가능하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죽고 나서 3개월 안에 한정 승인해달라고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면은 그냥 모두 다 상속 포기한 게 자동적으로 돼가지고 이제 법원에서는 상속재산 관리인이 선임되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되는 단계까지 오면은 보험금 받기 힘들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경우가 되면은 은행빚 못 갚고 잘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죽고 나서 빨리 뛰어야 되는 거예요. 상속인들 찾으러 다니고 빨리 누가 상속받기로 했는지 파악하고, 아니면 상속받는 거 미적되고 있는 사람 있으면 제발 한정 승인이라도 받아주세요. 무릎 꿇고 먹을 거 들고 싸들고 찾아가가지고 설득하고 그 사람들 대신해서 취등록세 내주면서 대위 등기까지 해주고 막 이딴 짓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막 취등록세 대신 내주고 무릎 꿇고 막 제발 한정 승인 받아주세요 이러고 설득하는 것도 어이없는데 거기에 3개월이라는 시간 제한까지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진짜 엄청난 사기 공화국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최종 이슈 5번 이슈가 나오는데, 야 그럼 전세 세입자는 평소에 집주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주기적으로 그럼 점검해 가면서 살아야 되나? 뭐 그냥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 말이 맞는 거잖아요. 집주인 죽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3개월 지나고 보니까 상속 다 포기했으면은 진짜 큰일 난 거니까 평소에 이게 집주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계속 확인을 해야지. 죽었으면 바로 막 뛰어야 되거든. 막 시간이 그때 가서 촉박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바로 신용불량자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집주인이 죽은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사망을 신속하게 알려줄 수 있는 제도가 사실 있었어야 됐는데, 이런 제도는 없는 상태로 임차인이 다 뒤집어 쓰게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지금 참 웃기다는 거죠, 이 제도가. 자, 이제 그러면은 막 임대인이 죽을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조심을 해야 되면은 막 나중에 전셋집 계약할 때 집주인이 70이 넘었나? 80이 넘었나? 나이가 너무 많은가? 이거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것까지 걱정해야 되고 막 아니면 집주인이 젊긴 한데 막 너무 막 뚱뚱해. 막 성인병 걸린 것 같아. 막 초고도 비만이야. 이러면 저 친구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자연사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런 것까지 막 고민을 하면서 집 계약을 해야 되냐는 거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제가 사실은 구독자분이 어떤 제보를 보내주셨는데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다가 그냥 설명하면은 너무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영상으로 이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